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 고등학교 3학년 5월 모의고사 분석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마주하게 되는 학생들도 있으시겠네요. 저는 더 스터디 상곡관, 그리고 학익관, 논현관, 부청관, 사관의 부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오형준입니다. 저는 중학교 학생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영어 수업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5월 분석 수업을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2024년에도 5월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저희 학원 학생들도 시청하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특히 수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 영상을 시청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더 스터디 학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 응원하고요. 이 분석본을 만들어주신 당그방 팀에게도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5월 3월 모의고사 20번 지문입니다. 주제문 AI의 발전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AI의 발전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특히 마지막 두 문장을 기점으로 주제문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적인 현실 상황을 묘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AI 기술은 is powerful. 당연히 강력하죠. 그리고 AI의 기술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 하이프는 사실 원래 하이프가 과대 선전이라든지 과대 광고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선 과도한 영향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영향. 수일치 조심하십시오. 뒤에 over recent years를 가려버리게 되면 AI의 과도한 영향이 하면서 동사 계열 단수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AI는 강력하고 AI는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AI의 과대한 영향은 최근 몇 년들 사이에 AI의 과도한 영향은 기여해 왔습니다. 무엇에 기여해 왔나요? 신콤플렉스에 기여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콤플렉스가 뭔가요? 뒤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의 힘을 한번 빌려볼게요. 신영향에 기여해 왔다. 그게 뭐냐면 위치시키는 건데 기술 전문가들이 이것으로서의 자리로 위치시키는 것이다. 일단 기술 리더들은 쉽게 말하면 AI 분야의 전문가 같은데요. AI 전문가들을 어떤 자리로 위치시킬까요? 권위 있는 목소리의 자리로 위치시키게 되는 신컴플렉스가 나옵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서. 그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신컴플렉스가 무엇이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AI 리더들이 권위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 뒤에 있는 내용 계속해서 봐야 하긴 하겠지만 사회 문제들과 관련해서 AI 전문가들이 지금 나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볼까요? 그 사회 문제들은 뭐냐면 그들의 즉 AI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러니까 아마 뭐 AI 프로그램을 말하겠죠. AI 프로그램들이 종종 유발해 왔던 사회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그러면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겠죠. 위치나 that 따위가 생략이 됐을 것 같고요. 유발하다 계열의 명사 목적어가 지금 등장하지 않았죠. AI들이 유발해 왔었던 사회 문제들과 관련하여 권위 있는 목소리로서 위치를 시키는 신컴플렉스의 기여해 왔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AI 프로그램이 이를테면 뭐 사회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사회 문제를 유발했었을 때 그 해결책은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자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낼 수 있겠지만 사회 문제 유발의 해결책은 바로 AI 전문가들이 권위 있는 위치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AI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AI와 관련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죠. 사회 문제를 유발했습니까? 그러면 뭐 청소년과 관련해서 문제를 유발했다면 청소년 관련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고 노동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유발됐다면 그쪽 분야의 사람들이 다뤄야 하는데 마치 AI 전문가들이 신이 된 것 마냥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문제니까요. 권위 있는 목소리로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해결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물론 listening to 당연히 과학자들과 혁신가들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AI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것 그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주격관계 대명사 이득을 얻고 있는 특히 무엇으로부터 AI의 과대한 영향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AI 전문가들이잖아요. 위에 나왔었던 테크놀로지 리더스를 가리키겠죠. 이런 전문가들은 사실 이런 분야에서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떤 분야, 어떻게 그러한 일이 판단되어야 하는지, 즉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되겠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아니 AI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AI 분야에서만 전문가죠. AI가 만들어낸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고요. 노동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당연히 환경 전문가, 노동 전문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한 문제들을 AI 전문가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신콤플렉스. 어떤 맥락인지 알겠죠? 하면서 리더가 떴는데요. 여기 조금 문장 구조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저하고 호흡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정어가 앞으로 나왔을 때 일단 도치가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가 나오면서 여기가 실질적인 주어고요. 노메러가 껴있는 부분은 잠깐만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utomatically를 살짝 가려주고 나오면 understand 그러니까 도치 의문문 어순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neither와 같은 부정어는 동사하고 같이 묶어서 해석하는 게 좋을 겁니다. 따라서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좋겠고요. no matter how는 우리 많이 익숙하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란 뜻이고요. 우리 no matter how 같은 경우는 however로 바꿔 쓸 수 있다. 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gifted는 형용사로 나온 건데 사실 no matter how 할 때 how가 의문 부사다 보니까 형용사나 부사를 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 no matter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gifted 다음에 in their field는 지금 문장의 형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반복이 되는 명사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they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비동사 계열이 있었겠죠? 이렇게 생략이 됐습니다. 우리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 분사구문일 때 being 처리가 되면서 생략이 되기도 하고요. 또 주격관계 대명사도 비동사와 함께 생략이 되기도 하고 투부정사에서 to be 구조도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저하고 호흡을 맞춘 학생들이라면 비동사는 성격이 약한 동사다 이런 거 캐치해서 당연히 생략됐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혹시 몰랐다면 성격이 약한 비동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더 부정어 떴고요. 그 어떤 유명한 명망 있는 컴퓨터 과학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분야에서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컴퓨터 과학자들 전문가들은 자동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지? 복잡한 체제들 이를테면 힘, 돈 그리고 정치와 같은 복잡한 체제들 당연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는 뭐고요? 주격관계 대명사 that govern 지배하게 될 무엇에 그 전문가들의 제품들의 사용을 지배하게 될 그러면 여기서는 아마 AI 프로그램 같은 걸 거예요.
in the future, 미래에 나중에 AI의 프로그램들의 사용이 굉장히 많을 정치 분야, 돈과 관련된 분야, 아니면 권력과 관련된 복잡한 체제들을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한계죠. 아니 컴퓨터 과학자들 그래 뛰어난 건 인정할게. 그런데 정치에서의 문제가 생겨나고 경제에서의 문제가 생겨나면 이런 것들은 정치학자가 해결하고 경제학자가 해결해야지. 아니 이런 복잡한 체제들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너무 신콤플렉스에 빠져서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In fact,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어디에 최전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무엇에 AI가 가능하게 한 직원 감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갇혀져 있는 사람들 있죠? 악몽에 갇혀져 있습니다. AI의 의사결정에 악몽에 갇혀져 있거나 AI가 가능하게 한 직원의 감시의 최전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도스가 주어고 아파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네요. 여기서 나오는 도스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AI와 관련된 표현이 맞겠죠. AI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를테면 AI가 가능하게 해준 감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AI의 영향을 받고 있겠고, 의사결정에 정말 무시무시한 악몽에 갇혀 있는 사람들, 뭐 이건 어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AI가 뭔가 의사결정을 해줬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문제를 겪은 사람들, 됐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비교급 강조부사 훨씬 더 자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자격이 있을 겁니다. 즉 어떤 특수한 복잡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를 하지 AI 전문가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고 주제문 딱 잡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가주어 진주어로 등장을 하기도 하네요. 따라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AI의 미래의 사용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뭐 하는 것이 훨씬 더 넓은 부류의 사람들이 관련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에 있어서 AI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넓은 부류의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AI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야 된다.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를 해야 되지. AI 전문가들은 AI를 만들기만 잘하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잖아요. 직접 불에 데워본 사람이 치료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위에 나왔었던 것처럼 직원의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AI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겠지. 됐죠? instead of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여라 라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치고 갑니다. 그리고 instead of에 걸려있는 동사 계열을 보면 turning to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turn to 하면은 의존하다 라는 뜻도 있고 뭐 눈을 돌리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 의존하다 라는 뜻이 맞고요. 바꿔 쓰는 단어는 고3 정도면 충분히 알죠? depend upon이라든지 때에 따라서 depend on도 괜찮고 rely on이라든지 fall back on 누구의 등에 기대다, 의지하다, 그리고 resort to 전부 다 전치사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늘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의존하지 말고 누구에게 AI 건축가들 즉 AI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무엇과 관련해서
뭐 미래에 대한 예측 그리고 해결책인데 무엇과 관련된 그것의 잘못된 것들 즉 AI의 뭐 문제점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I의 문제점과 관련된 해결책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AI의 설계자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도입은 AI를 어디에 도입해? 사회에 도입하는 것이 요구할 겁니다. 더 넓고 더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더 넓고 더 포용적인 접근 방식이란 위에 나왔던 것들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도 분명히 포함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콤플렉스에 빠져서 이건 제가 만든 거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의 의견 중요하긴 합니다만 AI가 유발한 사회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해결책은 그 사회 전문가들이 더 잘 해결할 겁니다. 특히 AI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될 수 있을지 이런 점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더 좋은 의견과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문장처럼 더 포괄적인 접근법, 더 넓은 접근법,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었던 20번 지문입니다. 머리 잘 풀었죠? 어려울 거 없었고요. 다음 21번으로 넘어갑니다. 쉽습니다. 지구의 죄송합니다. 아이고 지금 오후 11시 40분 돼가죠. 오늘 제가 4시부터 중학교 2학년 수업하고 11시까지 고3 학생들 수업하고 다시 불이 나게 찍고 있어서 목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네요. 기침하더라도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의 기울임을 유지시켜 기후 안정성과 생명체 등장에 기여해온 달입니다. 되게 쉬운 지문이고요. 주소제가 달과 관련된 내용은 맞지만 거의 마지막 문장에서 우린 추론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마지막 문장이 함의 추론이었었고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21번 치고 쉬웠어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그 달과 관련된 문장들만 잘 봤으면 충분히 봤을 수 있었을 거고요. 특히 함추 같은 경우는 그 밑줄 친 부분과 가까운 부분에서 뭐 정답을 또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초창기 지구는 충돌했습니다. 뭐뭐와 부딪히다, 충돌하다. 무엇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물체들과 여기선 덩어리라고 돼 있죠. 뭐 천체들이 되겠죠. 행성들. 다양한 행성들과 충돌하였습니다. During its formation. 지구의 형성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행성들과 부딪혔었대요. 실제로 The Proto-Earth라고 하는데요. 프로토는 최초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본 보면은 원시지구라고 돼 있죠. 실제로 원시지구는 무엇으로 여겨졌나? To have sustained입니다. 먼저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자면은 to have pp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하나요? to have pp나 having pp 같은 경우는 시제 불일치 상황이라는 걸 보여줘요. 시제 불일치 상황이라는 거는 그 앞에 있는 문장의 is, 시제가 현재 시제죠. 어떻게 시제 불일치 되나요? 영어는 간단하게 시제 불일치 상황은 한 시제 이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 앞에 is thought니까 현재 시제에 하나 전에 있는 게 뭔가요? 결국에 이건 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to sustain이라고 한다면 이건 시제 일치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것으로 여겨지는 건데 과거, 원시지구는 과거에 이러했던 것으로 지금 여겨지는 거니까 to have sustained를 유지하셔야 될 거고요. sustain 하면은 지속되다라는 뜻으로만 받겠죠. 또 다른 뜻, 겪다, 경험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초창기 지구는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겪었던 것, 엄청난 충돌을 겪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엇과? 화성의 크기의 천체와 화성 크기의 행성과 화성 크기의 행성의 충돌을 경험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테면 테이아라고 불리는 과거분사 테이아라고 불리는 화성 크기의 행성과 엄청난 충돌을 겪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체들, 행성들과 충돌했다라는 걸 받아주는 문장이 되겠죠. 아마도 이때 달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런 충돌로부터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아마 아시겠지만은 달의 기원은 그 지구와 어떤 행성이 딱 하고 부딪혔을 때 거기서 파편이 만들어졌지. 그 파편이 달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설도 있겠고, 두 번째 문장을 봤었을 때 테이아라고 불리는 화성 크기의 천체와의 충돌을 경험해서 생겨난 게 달이더라라고 볼 수 있겠죠. 대략 1억 년 이후에 뭐한지 태양계의 형성이 되고 나서 1억 년 정도 후에 이러한 충돌로부터 달이 생겨났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This impact, 이러한 충격은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To have knocked. 여기도 지금 시제 불일치죠? To knock이 되면은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러한 충격은 무엇으로 여겨지나요? 지구를 쾅 하고 때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부딪혔다라는 거겠죠. 지구를 쾅 쳐서 up, 벗어나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엇을 벗어나게 했을까? 지구의 하루의 자전축을 벗어나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So that, 그래서 the earth, 부사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tilt, 기울어져 있지? 대략 23.4도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궤도, 글씨 왜 이래? 궤도, 뭐야, 뭐 글씨 뭐 이렇게 써. 미안. 궤도 축으로부터, 어디 주변? 태양 주변의 궤도 축으로부터 한 23.4도 정도 지구가 결국엔 기울어진 것 같대요. 그렇겠죠. 뭐 엄청난 크기의 행성과 꽝 부딪혔었을 때 지구와 부딪혀서 하루에 있어서의 자준축에서 조금 벗어났대요. 그래서 지구는 결국에 태양 주변의 궤도 측에서 23.4도 정도 기울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there is a slight wobble, 여전히 흔들림은 있긴 하지만 무엇에? a few degrees, 한 몇 도 정도의 흔들림은 여전히 있다고 하더라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지구는 몇 도 정도 이동할 수는 있대요. 그러니까 23.4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건 맞지만 23.5도라든지 23.41도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 중심으로부터의 궤도 측에서 23.4도 정도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23.4도의 기울기는 as 뭐 하면서 우리가 중심을 돌면서 태양 주변의 궤도를 돌면서 이러한 23.4도의 기울기는 유발합니다. 우리의 연간 주기를 유발하죠. 계절들상의 연간 주기를 유발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유는 23.4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1년의 한 부분 동안에 보면 북반구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생각해봐.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열을 많이 받겠지? 그래서 여름이 되고. 그리고 남반구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멀리 기울어져 있으면 당연히 겨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절들의 연간 주기를 발생시키는 게 맞네요. 6 months later, 이제 6개월 뒤면은 이러한 상황은 또 반전이 되고요. 그럼 6개월 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북반구 같은 경우는 태양 중심으로부터 조금 멀리 기울어지게 되고
또 남반구 같은 경우는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게 되면은 6개월 뒤에 북반구는 겨울일 것이고 뭐 6개월 뒤에 남반구는 여름이 되겠죠. 6개월 뒤에는 이런 상황은 뒤집혀집니다. 7번 문장 중심 표현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왜 우리 아까 위에 있는 문장을 보게 되면 3번 문장인가요? 몇 도 정도의 흔들림은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연은 참 무섭죠. 조금이라도 뒤바뀌게 되면 온갖 생명체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 뭐 지금 지구도 뭐 앞으로 조금만 더 온도가 오르게 되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계속해서 조금씩 그 회전축이 바뀌게 된다든지 기울기의 변화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7번 문장 중요한 것으로 달의 중력에 잡아당기는 힘 됐습니까? 달의 중력에 잡아당기는 힘은 안정화시킵니다. 뭘? 지구의 축의 기울기를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콤마 ing 완화시킵니다. 줄인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무엇을 줄이지? 흔들림의 그 기울어지는 그 도를 줄이게 됩니다. 흔들림의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흔들림의 정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조금씩의 오차 범위는 생기겠지만 달에 잡아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지구는 기울기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워블이라는 건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저기 위에 although there is 이런 표현이 있었었죠. 약간의 흔들림 존재하긴 합니다만 달이 그 흔들림을 최소화시켜줘서 지구의 축의 기울기를 안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유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후를 어디에서? 지구상에서의 안정적인 기후를 만들어 놓았죠. 수십억 년 동안 지구에 있어서 안정적인 기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뭘 믿지? 목적어 that life on earth. 지구상의 생명체는 would never네요. 결코 수동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뭐가 없었더라면 이런 안정화, 즉 달에 의한 안정화, 달이 잡아당긴다 그랬잖아요. 달에 의한 안정화가 없었더라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믿기도 합니다.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거야. 지구상의 생명체는 분명히 없었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에 잡아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지구는 그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그 기울기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기후 그리고 과거에는 지구상의 생명체를 등장시켰겠네요. 달은 참 고마운 존재죠. To rephrase a song from the 1970s 바꾸어 표현하자면 rephrase가 바꿔 표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1970년대에 나온 노래를 바꿔 표현하자면 우리 모두는 아이들입니다. 달의 아이들이더라. 그러면 여기가 함의추로 문제였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달 덕분에 생명체의 출현이 가능했겠죠. 아니 막말로 한번 해보자고요. 23.4도 정도 기울어졌다? 근데 그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23.4도가 23.5도가 된다든지 시간이 더 흘러서 24도가 된다면 분명히 기후는 크게 달라졌을 거고요. 기후가 달라진다면 생명체의 출현에도 영향을 끼쳤겠죠. 그러나 달이 지구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기울기의 정도를 많이 완화시켜줘서 지금도 지구는 아직까지 살만한 행성인 것 같습니다. 달한테 참 감사해야 되겠죠. 뭐 여러분 시험 범위가 됐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지구하고 달과 관계에 있어서 달에 잡아당기는 힘 덕분에 뭐 썰물과 밀물이 생기기도 하고
암석들도 움직인다라는 지문이 예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희 학위관 친구들 시험범위였었던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기능을 하기도 하네요. 지구를 잡아줘서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어려울 거 없죠? 다음 22번입니다. 증거는 단순한 관찰이 아닌 개념적 틀로 형성된답니다. 되게 쉬운 지문이네요. 이거 되게 쉬워요. 저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이라고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딱딱합니다. 특히 6번 문장? 여기가 말이 딱딱할 것 같은데요. 제 수업 오래 들으신 분들 알 겁니다. 저는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 그리고 중심 소재의 표현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겁먹지 마시고 제가 이걸 어떤 예시를 어떻게 드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겁먹지 마시고요. 첫 번째 문장은 whether or not이 등장하면서 문장이 주어로 등장했습니다. whether or not이 등장했죠. 애초에 문장이 주어의 개념이니까 if의 개념으로 쓸 수 없겠죠. 문장이 주어, 수일치 단수, 중간에 또 crucially가 껴있네요. 아까 봤었던 turn to의 표현이었었죠.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뭐가 그럼 관찰이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관찰이 어떤 사람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정말 쓸모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은 중요하게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지? What the person,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bring to the table 하면은 뭐 경제적인 표현도 있긴 한데요. 그냥 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져오다. 그 사람이 무엇을 제시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의 관점에서 배경 지식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제시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딱 보고 이걸 통해서 뭔가 뭐 알아낼 수 있는가? 뭐 알아낼 수 없는가? 그게 정말 적절한 증거인가?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은 배경 지식에 있어서 뭘 제시하냐에 달려 있답니다. 어렵나요? 다음 문장. 의사는 봅니다. 커플릭스 파츠라는 것을 코플릭스 파츠로 봅니다. 뭐 여러분 각주에도 달려 있는데요. 제가 웬만해서 사진을 집어넣을까 했는데 좀 보기 불편해하시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사진은 담지 않았습니다. 코플릭 반점은 뭐냐면은 이게 홍역이 생길 때 그 혀바닥에서 혀에서 하얀 색깔 반점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혀에서 하얀 색깔 점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홍역의 증상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코플릭스 파츠입니다. 의사는 코플릭스 파츠를 코플릭스 파츠로 봅니다. And thereby 따라서 증거를 얻게 되죠. 그녀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증거, 동격에 대해 그 환자가 is coming down with, come down with 하면은 겪다. 질병에 걸리답니다. 그 환자가 홍역에 걸려 있구나라는 믿음과 관련된 증거를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요. 커플릭스 파츠라는 것을 너 혓바닥에 보니까 하얀 색깔 점들이 막 있네. 그러면 이 사람 홍역에 걸릴 것 같은데 이거 홍역 초기 증상이란 말이야. 어떤 관찰이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배경 지식에 따라 무엇을 제시하는지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 딱 보니까 혓바닥 밑에 하얀 색깔 점이 있군. 그러면 이건 홍역의 일종의 증상으로서 저 사람은 지금 홍역의 초기 증상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 홍역과 관련된 증거로서 제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비전문가로서 그 똑같은 점들을 보긴 하겠지만 나는 그러한 점들을 코플릭스 파츠로 보진 않을 거예요. 뭐 저도 비전문가죠. 의료 분야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저 여기 뭐 하얀 색깔 점이 났어요. 뭔데? 하고 딱 보니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피곤해서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피곤해서 생겼네. 이거 혓바늘이네. 이렇게 여길 수 있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의 관점으로서 무엇을 제시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의사들은 그걸 딱 보고 아, 코플릭스 파츠군요. 홍역 초기 증상입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여길 수는 있지만 저와 같은 무지랭이들 의료 분야가 아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건 코플릭스 파츠야. 이렇게 보지 않겠죠. 혓바늘이 났구나. 비타민 먹고 잠 좀 자.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똑같은 점들은 나에게 증거로 쓰일 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점들은 나에게 어떤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 주지 않잖아요.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해 주지 않죠. 뭘 믿을 만한? 내가 마주하고 있구나. A case.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특히 질병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환자가 됩니다. 홍역에 걸린 환자와 함께 있구나 라는 믿은 것과 관련된 나는 지금 홍역에 걸린 사람이랑 같이 있어 라는 믿음과 관련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나는 홍역과 관련된 의료 분야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Only observations that are seen as this or that 오로지 이러한 관찰들만이 주격관계 대명사 무엇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것 또는 저런 것으로 여겨지는 관찰들. 아, 반점이 하얀 색깔이 혀 밑에 났군요. 아, 그러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당신 홍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여겨지는 관찰들만이 진짜 증거가 될 수 있죠. 무엇과 관련해서 어떤 가설과 관련해서 증거가 될 수 있고 혹은 가설을 반박하게 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딱 보니까 이 반점을 보니까 아, 당신 지금 이거 홍역 초기 증상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특정한 관찰이라는 것들, 이런 유일한 관찰이라는 것들이 어떤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거나 가설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지금 보게 되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자 하는 말 증거라는 것 자체가 관찰 미안해요. 이 관찰이라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려면은 배경 지식에 기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점을 제시할 수 있는가. 내가 의료 분야의 지식으로 봤었을 때 그거는 코플릭 반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로 통해서 그런 관찰이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배경 지식이 없다면 그런 것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허무맹랑한 생각으로 바뀔 수 있겠지. Another way, 또 다른 방식은 of putting the same point, 똑같은 점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방식은 그냥 여기서 same point는 위에 나와 있는 거를 받아주는 거겠죠. 관찰이 증거가 되려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도 있죠. 안 어려워요. During the processing of sensory stimuli 어떤 처리 과정 동안에 감각적인 자극들을 처리하는 동안에 지금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예시 들 테니까요. We bring to bear. 일단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사실 bring to bear 같은 경우는 뭔가 뭐 쏟다, 뭐 추구하다 라는 뜻인데요. 지금 bring하고 to bear에 지금 이렇게 껴들어왔죠. 원래 bring to bear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 지금 튀어나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각 자극들을 처리하는 동안에 좀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는 자주 자동적으로 해석본 보면 무의식적으로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꽤나 무의식적으로 bring to bear 정말 쏟아버립니다. 활용합니다. 무엇을? 다양한 범주들, 배경 지식, 그리고 친숙한 것들을 잘 활용합니다. 예시 들고 갈게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각 자극을 처리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양한 범주라든지
배경 지식, 그리고 좀 유사한 것을 활용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좀 불쾌한 냄새가 나요. 킁킁. 그러면 이게 무슨 냄새지? 아, 냄새를 맡으니까 좀 머리가 싸한데? 혹시 연탄가스 냄새인가? 그러면 뭔가 지금 가스가 새고 있나? 뭐 어디서 약간 연탄을 피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요. 제가 냄새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진짜 냄새에 예민해요. 그래서 예전에 몇 개월 전에 우리 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약간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럼 봐봐봐. 타는 냄새. 이게 이 지문에서 관찰이 되는 거예요. 뭔가 타는 냄새가 나네? 그러면 혹시 무엇인가? 불이 붙었나? 관찰을 했었을 때 무엇인가 불이 붙었나? 그러면 정말 이게 관찰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하려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 냄새를 맡았을 때 이건 뭐가 타는 냄새구나. 전선이 타는 냄새인가? 종이가 타는 냄새인가?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고무 타는 냄새하고요. 종이 타는 냄새가 달라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무가 타는 냄새하고 종이가 타는 냄새가 다릅니다. 그럼 뭔가 불이 붙었나? 이게 종이가 타나? 천이 타나? 냄새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각 자극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나는 지금 배경 지식을 활용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뭔가 타는 냄새를 맡았어. 관찰을 했어. 그러면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학위과에 계신 학생들은 알겠지만 국어 선생님이 수업하는 강의실에요. 그 전기 난로가 있었는데 국어쌤이 거기 위에다가 뭘 올려놨냐면은 칠판 지우개. 예. 그거를 올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천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나왔고 뭐야 이거? 이거 뭔 냄새? 뭐 타나 본데? 하고 결국에 보면 거기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수 쌤이 얼른 그걸 뭐 치웠다고 하는데 학원 이미 타는 냄새가 나나갖고 학원 문 다 열고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어쨌든 감각 자극을 처리하는 동안에 다양한 범주들 고무 타는 냄새인가? 아닌데 이거는 종이 타는 냄새인데 약간 천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 이런 것을 지금 활용한다라는 거죠. 관찰할 때 이런 게 증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따라서 범주화된 관찰들만이 그럼 범주화된 관찰들은 뭡니까? 우리가 처리하게 되는 많은 증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관찰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what constitutes evidence 무엇을 구성하는 것? 증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찰된 증거라는 것은 증거를 구성하는 것이네요. 따라서 이 관찰된 증거가 무엇인가 판단하는데 용이하게 되겠죠. 때로는 some might worry, 누군간 좀 우려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over intellectualizing이라고 표현하네. 지나치게 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무슨 말이지? 아니, 그냥 딱 보면 그런 거지. 응? 딱 보면 그런 거지. 무슨 막 경험과 뭐 관찰에 기반해서 무슨 범주화된 것을 찾아. 그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냥 딱 보면 그런 거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타는 냄새가 나면 뭔가 타면 되는구나 하면 되지. 이건 전선이 타는군. 이건 종이가 타고 있는 거야. 아니 너무 지나치게 지능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거 아니야? 딱 보면 그런 거 아니야? 뭐 경험과 관찰에 기반해서 범주화하는 거 그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냥 불 나면은 불 난 거지. 너무 막 그걸 지능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it seems to us 우리에게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경험적인 과학에서 보자면 비개념화된 경험들. 자, 비개념화된 경험들은 뭘까요? 이 글의 반대가 되겠죠?
뭐 범주화되지도 않았고 증거로 볼 수도 없는 이런 경험들 hardly ever 부정어 떴다. 거의 여태까지 역할을 못합니다. 무엇으로서? 증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증 과학의 개념에서 보자면 뭐가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보인다? 개념화되어 있지 않은 경험들은 애초에 증거로서 사용이 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증거로 사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념화된 경험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개념화된 경험이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려면은 뭔가 관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무엇인가 잘 관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범주화가 돼야 될 거고요. 정확하게 처리가 돼서 이거는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배경 지식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정확한 거 판단할 수 있는 도와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짜 증거라는 건 관찰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어때요? 어렵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뭐 6번 문장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글쎄 충분히 예시 전달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증거는 단순한 관찰은 아니고요. 이런 개념적 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증거 대봐봐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냥 그런 거지 라고 말하면 그 증거는 제대로 된 증거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무엇인가에 기반해서 이러한 걸 보았을 때 이게 확실한 거다 라는 거에 따라서 그게 증거로 채택되지 않겠나요? 네,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2시가 넘었네요. 오늘 저는 5월 12일에 수업해서 5월 13일, 1박 2일 동안 수업한 것 같은데요. 너무 뿌듯합니다. 제 수업 처음 듣는 학생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뭐 저렇게 빨리 진행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게 빠른 걸까요? 오히려 저는 천천히 진행하는 겁니다. 또 기초적인 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모의고사 평가원 지문이 요즘에 말이 많이 딱딱하죠. 그래서 제 수업은 말을 풀어나가는 과정,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지문을 쉽게 보는 수업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일단 사과드릴 건데요. 제 수업 방식은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25년 5월 20번부터 22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추후에 23, 4번 수업과 함께 다시 만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스터디 학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3 수시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